양민혁 선수의 등번호 47번은 맨체스터 시티의 슈퍼보이 필 포든의 등번호이자 전임자였던 강원FC의 천재 윙어 양현준 선수의 등번호입니다. 양민혁 선수는 양현준 선수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양현준 선수가 스코틀랜드 리그인 셀틱으로 이적하기 전 강원FC에서 그가 보여준 활약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같은 포지션이었던 어린 양민혁 선수는 해당 포지션의 정점이자 플레이 성향까지 비슷하고 게다가 같은 양시의 같은 팀 선배였던 양현준 선수를 좋은 본보기로 삼고 그를 롤모델로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양민혁 선수는 강원FC의 볼보이를 하며 그의 플레이를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그의 동경의 대상처럼 플레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죠. 그 덕분인지 강릉 제일고로 진학을 한 양민혁 선수는 남해에서 펼쳐진 대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칠 수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강원FC의 김병지 단장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어린 양민혁 선수는 뛰어난 드리블 실력에 비해 마무리 패스의 질이 다소 떨어지며 동료를 이용하는 플레이가 약했고 그런 그에게 김병지 단장은 양민혁 선수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곧바로 개선을 시키며 더욱더 발전된 양민혁 선수는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U17 연령별 대표에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감독의 확고한 축구 철학 아래 양민혁 선수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었죠. 변성환 감독은 항상 어린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게 너네한테 지금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해하고 해보려고 해야 돼. 왜냐고? 당신들은 U17 대표로 축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높은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고 또한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거야. 이 월드컵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깨지고 그러면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진다고. 그럼에도 너네들은 이 세계의 벽에 부딪히며 직접 느끼면서 또 피드백하고 우리만의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둘 다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이미 기존에 훌륭한 재능과 특징이 있었던 유망주 선수들이 변성환 감독의 철학이 탑재되자 그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생하여 U17 선수들은 아시안컵 준우승을 시작으로 그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주로 왼쪽 공격수로 출전을 하여 이미 흠잡을 곳이 없었던 드리블 실력과 1대1 돌파, 김병지 단장이 강조했던 마무리 크로스 및 패스의 질을 향상한 모습을 대회 기간 동안 줄곧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양발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변칙적이고 무게중심을 잘 활용하는 드리블에 상대 수비수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였고 때로는 오른쪽 공격수로도 출전을 하는 등 상대하는 팀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었죠. 뿐만 아니라 양민혁 선수와 함께 오른쪽 측면을 파괴시켰던 윤도영 선수 역시 대전 시티즌 소속으로 준프로에서 곧장 프로 계약까지 성공을 하였으며 현재 변성환 감독의 소속팀 수원삼성의 2007년생 박승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성환 감독이 부임한 수원삼성은 11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다이렉트 승격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으며 그는 K리그 1의 또 다른 명장 K 무리뉴 이정효 감독과 대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연령별 대표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더욱 발전된 양민혁 선수를 지켜보던 김병지 단장은 고등학생인 양민혁 선수를 콜업했고 즉 7 멤버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고등학생이라 한들 감독 입장에선 프로 무대에서 검증이 안 된 어린 선수를 엔트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자칫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김병지 단장은 손수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양민혁 선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튀르키예 전지훈련에 참가시켰던 것이었죠. 역시나 될성부른 떡잎부터 달랐던 양민혁 선수는 김병지 단장의 고마움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튀르키예 전지훈련에서 다나모 모스크바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강원FC 코치진은 양민혁 선수에게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박지성 선수가 그랬듯 틈만 나면 훈련 일지를 쓰는 성실함과 프로 선수들과 경기 후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었던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프리시즌 기간 윤정환 감독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민혁 선수는 데뷔 전부터 선발 베스트 11 멤버로 출전하였고 경기가 시작되고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기 전에 좌측 사이드에서 드리블로 두어 명을 제치더니 흘러나온 볼을 그대로 때려 넣자 골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골은 이상원 선수에게 공이 맞으며 양민혁 선수의 슈팅은 어시스트로 기록되긴 했지만 양민혁 선수는 확실히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점점 기정사실화가 되어갔습니다. 다음 경기에선 곧바로 최연소 데뷔골을 기록. 그 이후로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프로 무대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프로리그 3년 이하 23세 밑에 선수에게 주어지는 월간 영플레이어상을 4달 연속 휩쓸었습니다. 7월에는 이달의 선수상을 포함한 3관왕을 차지하며 18살의 나이에 K리그 탑을 한번 찍은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연말엔 최고의 신인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 역시 양민혁 선수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놓은 당상
참고로 이상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플레이어 이천수, 박주영과 이재성, 김민재 선수와 같은 지금까지도 해외 명문 클럽에서 굳건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받았던 상이니만큼 양민혁 선수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출발이 아닐 수 없는 셈이죠. 양민혁 선수를 필두로 K리그에서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강원FC의 성적 또한 수직 상승을 하였고 팀을 우승시키고 떠나고 싶다는 양민혁 선수의 바람처럼 강원FC는 창단 첫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민혁 선수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가 데뷔 후 보여준 한 달간의 퍼포먼스만으로 EPL, 라리가 등 명문 클럽에서 많은 스카우터들이 그를 위해 강원FC의 경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에이전트인 RS 스포츠 대표, 축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쪼호 들어갔어요. 세르히오 아구에로. 김동완의 SNS에서 나는 런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런던 라이프를 즐긴다 라는 메시지를 빨간색 글씨로 타이핑을 하였고,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선 설마 아스날인가 하는 궁금증도 유발하였습니다. 며칠 후 해외의 공신력 높은 기자 로마노가 새로운 이적을 발표할 때 사용하는 Here we go. Here we go. 전 김동완의 SNS는 이미 토트넘을 암시하는 힌트가 업로드된 후였죠. 또한 쇼맨십이 뛰어난 김병지 단장은 유튜브 라이브를 킨 후 최소 EPL 빅6 클럽 안에 드는 팀이라 기쁜 마음을 주체 못하고 기어코 미리 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내성적이며 조용한 성격의 양민혁 선수와는 대조된 그를 둘러싼 말 많은 아저씨들의 호들갑에 축구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양민혁 선수의 이추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게 된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몇몇 명문 클럽으로부터의 공식적인 레터가 왔었지만 양민혁 선수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여 많은 선택지의 팀들 중 현재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8세의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은 사실상 K리그에서 다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K리거 유럽 직행 최고 이적료라는 사실상 기존의 관례대로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1년 전 개최되었던 FIFA U17 월드컵 대표팀에서의 양민혁 선수의 공격수 서열은 4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4위의 양민혁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면서 K리그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양민혁 선수가 K리그에 대비해 좋은 활약을 펼치고 그가 높은 이적료로 유럽 리그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수 실력은 당연하기 때문에, 또한 강원도라는 축구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 강릉 농상전으로 고등학교지만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정기전이 있을 만큼 강원FC 산하의 현 강릉 제일고, 현 강릉 중앙고, 이 두 학교에는 설기현, 이을용 등 많은 슈퍼스타들을 배출해낸 학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외로 하고 세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10년 넘게 갈고 닦은 K리그 유스 시스템 2013년부터 시작한 K리그 U23 의무 출전 제도입니다. 21년부터는 한 살이 낮아진 22세, 24년부터는 또 한 차례 제도가 개선되며, 즉 22세 이하의 선수를 구단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교체 선수 카드에 이점을 안고 갈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준 셈이죠. 사실 안 좋게 말하면 EPL 월드컵처럼 5장의 교체 카드를 쓰고 싶으면 U22세 선수를 경기장에 뛰게 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수한 U22 자원이 필요했고, 양민혁 선수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U22 의무 출전 제도에 대해 논란이 상당히 많지만 추후에 심층적으로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 역시 22세 선수 의무 출전 규정 등과 맞물린 준프로 계약 제도입니다. 이는 황희찬 선수의 잘츠부르크 무단 이적 논란이 시발점이 되어 유소년 선수 유출 방지를 위한 생긴 제도입니다. 현재 K리그 1, 2 소속 모든 구단은 산하의 각 연령별 유소년 클럽을 보유하도록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지침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미성년자 선수는 구단과 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렇기에 아무리 프로 산하 학교 또는 클럽에 소속된 선수라 한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유계약 신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함으로 인해 황희찬 선수의 논란이 터진 것이죠. 2014년 포항 스틸러스 유소년 선수였던 황희찬은 FC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강한 설득과 영입 의지로 포항 스틸러스 입장에선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2019년까지 황희찬 선수는 잘츠부르크와 계약을 했다는 발표가 났고, 당시 드래프트 우선 지명을 하였던 포항 입장으로서 다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선수 본인의 도의적 책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마련해 선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2018년에 마련된 준프로 계약 제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양민혁 선수 또한 자유계약 신분으로서 강원FC를 뒤로하고 선수 개인과 토트넘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서는 김병지 단장입니다. 기존의 강원FC의 대표이사로 지냈던 이영표 위원과의 재계약이 불발되고 그를 계속해서 원했던 팬들과 달리 새로 부임한 김병지 단장의 여론은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나친 쇼맨십과 그에 비해 행정력을 증명하지 못한
또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영표 단장 당시 구단 최고 성적인 6위를 달성하고 강등권 싸움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강원 팬들의 감각은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병지에 대한 인식은 급변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구단은 감히 상상조차 못한 미래 지향적 구상과 구단 철학 또한 과감한 실행력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김병지 단장을 지지해줘야 한다는 편으로 돌아선 것이죠. 선수는 오로지 순수한 실력으로만 판단하고 실력이 있다면 선후배 나이 관계없이 콜업을 시켜 1군 경기에 뛰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병지 단장의 생각은 어린 유망주를 잘 육성시켜 성공시키는 시스템을 구단에 잘 정착시킬 수 있다면 그 선수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및 파급력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 믿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강원FC가 앞으로는 마치 유럽 최고의 거상 셀링클럽이라고도 불리는 벤피카, 포르투, 아약스와 같이 잘 키운 유망주로 인해 연간 몇백억 원의 이적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연령별 대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우리 대표팀만 보더라 어렸을 때 잠재성을 잘 활용하고 구단에서도 그 부분을 잘 접목시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강원의 제2의 양현준, 양민혁과 같은 선수들은 더욱더 발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김병지 단장은 골대녀 등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번 제천에서 펼쳐지는 대통령 금배나 왕중왕전을 직접 두 눈으로 보러 다니며 양민혁이 떠난 후 47번 자리의 후보만 무려 5명이나 이미 선점을 해두었다고 하며 47번은 와서 무조건 자기 몸값이 최소 50억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부지런하게 유망주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사실상 양민혁이라는 괴물의 발굴이고 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산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받아낸 이적료 60억은 토트넘 구단 내에서도 18세 레코드를 갱신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양민혁 선수의 잠재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도 맞겠지만 상대는 다니엘 레비였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85년생이지만 지금까지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에이스 10번을 달고 뛰는 영원한 클래스의 상징 모드리치 선수가 디나모 자그레브라는 크로아티아 팀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디나모 자그레브의 디렉터는 모드리치를 토트넘에 보내기로 합의를 하고 정중하게 토트넘 측에 모드리치의 이름이 마킹된 토트넘 유니폼 5장만 보내주었으면 한다 라는 정중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어 레비는 곧바로 흔쾌히 마킹된 유니폼을 보내주었고 추후에 정산받은 이적료를 확인해보니 그건 공짜가 아닌 유니폼 5장 값을 뺀 이적료를 입금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러한 여러 일화들이 혹자는 레비를 짠돌이 혹은 악명 높은 협상가로 불리게 한 것이죠. 이런 레비를 상대로 김병지 단장은 이적료뿐만 아니라 런던의 토트넘 클럽하우스에서 강원FC의 산하 강릉 제1고팀과 토트넘 유스와의 경기 및 체험, 토트넘 1군 경기 직관까지 포함한 윈터 캠프 주최, 게다가 전국에서 김병지 단장이 직접 선발한 프로 산하가 아닌 일반 고등학생 5명을 포함시켜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구단 스태프 4명을 토트넘 행정 및 마케팅, 구단 운영, 정책, 미디어 접근과 같은 업무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게 해달라. 물론 이 비용은 토트넘 너네가 전부 부담하는 걸로 해라 라는 억지를 부리며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하네. 성사시켰고 앞으로 프로 산하가 아닌 일반 중고등학생 중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유망주는 사실상 강원FC가 우선 협상권을 차지했다고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김병지 단장은 협상을 할 때 어떤 원칙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 원칙은 미국의 45대 대통령, 추정자산 37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참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네가 가진 하찮은 물건보다는 훨씬 대단하다 라는 가스라이팅 아닌 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협상에서 레비는 여느 때와 같이 양민혁 선수에게 18세 클럽 레코드라는 이적료를 지불하기 꺼려했으며 이상한 윈터 캠프니 뭐니 강원FC에서 조건을 걸어오는 단장에게 그럴 거면 더 저렴하게 사겠다, 이 정도 돈은 못 내겠다 답한 레비를 향해 김병지 단장은 오케이 알겠다, 그럴 거면 10분의 1만 달라, 대신 양민혁 토트넘 유니폼 판매권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라는 가불기를 시전하며 이에 혀를 내두른 레비 단장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적료는 깎지도 못한 채 김병지 단장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양민혁 선수는 무려 400만 유로의 거액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입단을 하게 되며 벌써부터 양민혁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월드 클래스의 행보를 밟게 되는 건 아닌지 아는 축구 팬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토트넘 선배이자 한국 축구 레전드인 손흥민 선수는 양민혁 선수의 나이 때 어땠을까요? 두 선수는 같은 18세의 나이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였으며 두 선수 사이에 14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0년으로 돌아가 24년인 지금 손흥민 선수가 데뷔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4년 10월 30일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퀼른가의 리그 경기에서 선발 출장으로 분데스리가 1부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데뷔전에서 1대1 동점인 전반 23분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구단 역사상 최연소 득점을 기록했죠. 18세 3개월 22일로 17세 10개월 23일에 데뷔골을 넣은 양민혁 선수보단 데뷔골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손흥민은 또 한 번 깜짝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1월 20일 손흥민은 하노버 96과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선발 출전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출장한 리그에서 2골을 몰아넣게 되는데요.
0대1로 뒤진 전반 40분 동점골, 후반 9분엔 헤더로 역전골까지 넣으며 만점 활약을 펼쳤고 그 후로 분데스리가 사상 최연소 멀티골 기록은 14년간 깨지지 않았습니다. 18세 152일에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A팀에 발탁된 손흥민은 18세 132일에 국가대표 A팀에 발탁된 양민혁 선수보다 20일 정도가 느렸네요. 첫 번째 시즌이 끝난 결과 손흥민 선수는 세계 4위 안에 드는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13경기 3골을 기록하게 되고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기 시작한 시점 25년 1월 흥민 선수의 몸값은 약 300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으며 세계 30위권의 리그에서 현재 27경기 8골 5도움을 기록 중인 그의 몸값은 400만 유로로 책정되어 토트넘으로 이적하였습니다. 18세 같은 시기 양민혁 선수가 조금 더 높은 몸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약 5년 5번의 시즌 동안 레버쿠젠으로 이적도 하며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총 162경기 49골이란 어마무시한 골을 때려받고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양민혁 선수도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마찬가지로 동나이 때 재능인 언더 17 선수들도 양민혁 선수 못지않게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황금 세대가 또다시 펼쳐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눈 한 번만 감고 한 번만 딱 감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